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숲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생방송 보신 형님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일단 유튜브로 오시게 될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템파베이 대 다저스 경기고요. 블레이크 스넬이 복귀 등판입니다. 이제 지난 마이너리그 4경기에서 뭐 13.2이닝에 1.32다 이렇게 적어놨는데, 글쎄 뭐 최근에는 뭐 4.2이닝이나 뭐 4이닝까지 던지면서 좋은 경기들을 했었어요. 가장 최근 등판이 이제 그 7월 26일 경기인데, 그때는 마이너에서 삼진을 7개나 잡았어. 하지만 이 친구의 원래 고질적인 약점대로 볼넷을 4개나 주는 그런 경기까지 해가지고 사실 스넬이 썩 좋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냥 스넬다운 경기를 했다. 스넬이 가장 좋을 때는 뭐 제구력도 훌륭하고 삼진까지 잘 잡고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지만은, 가장 최근 마이너리그 마지막 경기에서는 볼넷이 조금 있는 모습이 있었다. 그런 것들은 조금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매번 라스무센이 요즘 긴 이닝을 먹지를 못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리고 지난번 경기 때 이제 양키스를 상대로 5이닝 2실점을 해주면서 승리의 원동력이 됐었습니다. 이제 구단 내부적으로는 원래부터 선발 자원은 아니었었잖아요. 불펜에서 선발로 이동을 한 건데, 그만큼 이제 좀 긴 이닝을 소화한 시즌이 많이 없었다. 이제 부상 복귀하고 풀타임 선발을 치르는 첫 시즌이기도 하니까 후반기에는 얘를 좀 아껴줄 거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뭐 잘하면 상관없어. 지난번처럼 89 정도에 끊어갔는데 5이닝을 던졌다 이러면은 뭐 잘한 거죠. 그 전까지는 좀 안 좋은 날이 좀 많았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는 지금은 좋게 보지는 않고 있다. 그 정도고, 사실 블레이크 스넬이 원래 이제 템파베이에서도 전성기를 좀 맞이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경기가 템파베이가 이제 또 이제 그 되게 더운 곳이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기온이 상당히 높다고 하는데, 그래서 스넬은 뭐 굳이 구장이 템파베이 홈구장은 아닙니다. 지금 양키스의 연습구장 조지 스타인브레너 필드인데, 어쨌든 동네 자체가 비슷하고 기후는 비슷하거든요. 스넬은 템파베이 시절에 홈에서는 2.70으로 상당히 뭐 좋은 면모가 있었다 이런 것들도 있고, 요즘에 사실 다저스 빠따를 그렇게 막 믿을만한 시기가 아니긴 한데, 템파베이가 9경기 동안 1승 8패로 정말 좋지가 못하죠. 그래서 뭐 언제 끊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템파베이는 진짜 발야구 말고는 별로 보이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내일 스넬이 좀 출루를 많이 시킨다, 그럼 뭐 심슨이라든지 여러 친구들이 좀 도루 같은 것들로 다저스를 괴롭힐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현 시점에서 어쨌든 스넬도 좌투수기 때문에 뭐 견제 같은 것들도 용이한 면이 있기도 하고, 일단 저는 이건 다저스를 좀 좋게 보고 싶어요. 스넬이 얼마나 길게 이어갈지, 재구적인 문제나 그런 것들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한번 스넬을 좀 좋게 보고 있긴 하거든요. 그만큼 템파베이가 분위기가 안 좋아가지고, 다저스도 뭐 딱히 뭐 좋게 볼 만한 건 아니지만, 여기 있는 것처럼 프리먼이 최근 10경기 동안 약간의 이제 폼의 미세한 교정을, 좀 발목 쪽에 교정을 한다면은 타율이 3할 오픈 9리로 상당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점수를 뽑아보긴 기대해보면서 전 다저스 승이나 뭐 언더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컵스 대 볼티모어 경기입니다. 맷 보이드랑 스가노가 붙네요. 사실 지난번 경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맷 보이드를 두고 컵스의 올 시즌 퓨어 에이스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지난번 경기 때 이제 뭐 미러키라는 상당히 빡센 팀을 만난 셈이죠. 당시에 이제 컵스랑 미러키랑 내셔널리그 중부지구 1위 다툼, 그리고 전체 이제 1, 2위 다툼까지 할 정도로 둘 다 엄청 빡센 팀들이었었는데, 그날 보이드가 볼넷을 5개나 저지르면서 게임 초반에 특히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이것도 심지어 본인 스스로 막 제구 남발하고 볼넷 남발하고 이래가지고 위기를 맞았는데 수비가 도와주기까지 했었어요. 근데 그 경기에서 결국에는 뭐 5이닝 5실점으로 거의 뭐 올 시즌 가장 안 좋은 경기를 한 셈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분위기가 매우 좋았는데 최근 경기에서는 한번 흐트러지는 모습이 있었다. 사실은 이제 보이드의 여태까지 걸어온 길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 정도의 방어를 기록한 적이 아예 없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맷 보이드가 지금 약간 거품이 껴있을 수도 있는데, 하필이면은 약간 그런 조짐을 직전 경기 때 보여줬다 이런 것들이 조금 의심 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원래부터 보이드는 좀 피홈런이 많은 스타일인데, 물론 올 시즌에 많진 않지만 내일도 컵스가 어쨌든 바람이 좀 이제 외야 쪽에서 내야 쪽으로 불어온다고 하더라고요. 막아주는 형태로. 그런 부분은 보이드가 뭐 긍정적일 수는 있겠다 이런 게 있는데, 자, 스가로 이 친구도 피홈런에 대한 리스크가 좀 있는 편이죠. 올 시즌 109이닝 동안 뭐 21 피홈런인데, 그 전까지는 볼넷이 조금 장점이었지만은 요즘 들어서는 좀 제구에 문제를 겪고 있는 모습들이 조금 있습니다. 한 5월달까지만 해도 굉장히 좋았는데 6, 7월 들어서는 볼넷도 많아지기도 하고 방어율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뭐 요즘에는 딱히 뭐 좋게 볼 만한 그런 시점은 아닌 것 같다. 지난번 경기 때 이제 콜로라도 상대로 6이닝 실점을 하긴 했지만, 그 당시에 콜로라도는 빠따적으로 굉장히 좀 볼품이 없었었고, 제가 어제 걱정을 했던 거는 볼티모어가 여기 있는 것처럼 OPS가 굉장히 상승세였었거든요. 그리고 내가 이제 라이언 오헌이나 로리아노, 뭐 세드릭 멀린스
이런 타선의 중심 타자들이 떠나갔지만은 남아있는 애들 중에서도 꽤나 괜찮은 애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전히. 근데 까놓고 보니까 어제 경기에서는 오히려 이제 보이드보다도 조금 떨어질 만한 호트나한테 굉장히 막히기도 했잖아요. 물론 팀에서는 이제 로저스가 8이닝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했지만 그걸로만은 모자랐다. 그만큼 볼티모어 빠따가 굉장히 별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컵스도 이렇게 불펜이 조금 폭락을 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선발 차이도 그렇고 기본빵 자체가 컵스가 좀 높다는 식으로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드한테 한 번 더 기회를 줘보는 셈이죠. 다음으로는 토론토 대 켄자입니다. 맥스 슈어저랑 카메론인데 늘 얘기했다시피 저는 켄자에서 카메론이 나오는 날에는 역배 냄새를 맡아볼 만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하필이면 상대가 토론토 메이저리그 전체 2등 팀입니다. 미러키가 현재 1등이고 토론토가 2등 이제 공동 2등인데 하필이면 토론토가 이제 1등 자리에서 내려온 게 6경기 동안 1승 5패로 정말 좋지가 못했다. 그 전까지 한 11연승을 달리다가 그게 깨진 이후로는 4연패를 기록을 했었고 한 번 끊어갔어도 어쨌든 1승 5패로 최근에 안 좋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제 경기에서 겁스먼도 그 전까지 분위기가 아주 좋았었고 또 이제 토론토 내부적으로도 좀 좋은 선발이었어요. 8월달에 잘한다든지 그런 게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점들이 많이 좀 꺾여 나가고 있다. 토론토가 요즘에 보기에 좀 좋은 시기가 아니라는 소리죠. 불펜도 오락가락하고 사실 이제 좀 부상자도 타선에 좀 있는 편이기도 해가지고 토론토가 분위기가 살짝 꺾였는데 셔저는 지난번 경기 때 굉장했습니다. 7이닝 동안 삼진 11개 잡았어요. 하필이면은 이제 좀 피안타가 많이 없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홈런이었다. 3런 홈런이었어가지고 그게 조금 아쉬웠었거든요. 어쨌든 간만에 삼진 11개 잡는 대활약을 했었는데 어쨌든 뭐 셔저는 올 시즌에 뭐 기대치보다는 잘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노아 카메론도 저는 뭐 좋게 보지만 요즘에 이닝을 좀 먹는 게 아쉬운 부분이 좀 있기는 해요. 한창 좋았을 때는 기본적으로 뭐 6이닝을 깔고 가는 것 같다. 많을 때는 뭐 7이닝까지 먹어준다. 그러면서도 안정감 있는 활약들을 해주고 방어율도 상당히 훌륭한 편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 친구도 검증된 게 많지는 않습니다. 올 시즌이 메이저 이제 첫 시즌이기도 하고 엄밀히 따지면은 요즘에는 이닝 히팅이나 좀 이제 그런 것들이 아쉬운 상황이기는 해요. 그래도 뭐 볼넷이 좋다든지 이 친구도 뭐 저번 경기에서는 커브를 많이 쓸 정도로 약간 이제 세스 루고를 닮아있는 그런 형태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이거는 토론토의 분위기가 좀 좋지가 못한 거 그리고 켄자가 어제 경기에서도 영입 팬들이 뭐 홈런을 많이 친다든지 요즘에 빠따 분위기는 저는 켄자가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는 진짜 빠따가 노답팀이었는데 요즘에는 괜찮아지고 있어가지고 저는 이번에도 이것도 켄자의 뭐 역배라든지 뭐 프렌 그런 것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콜로라도 대 피츠버그 경기입니다. 곰보랑 스킨스죠. 어제 경기에서는 센자텔레랑 이제 히니가 붙어가지고 둘 다 초반부터 실점이 굉장히 많았었고 아주 뭐 핵전쟁이 터졌습니다. 저는 보통은 그런 핵전쟁이 있던 다음 날에는 일반적으로는 점수가 막 그렇게까지는 많이 안 터지지 않는다 이렇게 알고는 있긴 한데 어제보다는 일단 선발 투수도 퀄리티가 괜찮은 편이기는 해요. 어제 나왔던 센타텔라는 그보다 나쁠 수는 없다. 그 정도로 안 좋은 선발인데 근데 곰보도 올 시즌에 기록이 좋지는 못합니다. 저는 예를 두고 23년 후반기 그때부터 뭐 3점대 방어를 보여주고 작년에도 나름대로 잘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보시다시피 좋지가 않아요. 얘도 이제 좀 올 시즌 스타트가 느렸었는데 나는 그래도 얘가 언제 한번 좀 결은 보여줄 것 같지만 올 시즌은 썩 좋지가 못하네요. 지난번 경기도 이닝도 많이 못 먹고 뭐 제구력도 좋지가 못했고 이랬었는데 글쎄 곰보 올 시즌에 홈에서도 7.52로 굉장히 또 안 좋은 부분도 있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딱히 뭐 합격점을 줄 만한 투수로는 보이지가 않아요. 반대로 이제 스킨스 같은 경우는 이제 1.83이라는 지금 사이영 1번 주자죠. 만약에 오늘 쿠어스까지 극복을 한다. 이미 이제 2위 그룹과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스킨스는 오늘 경기에서 뭐 크게 무리만 하지 않는다면 사이영이 굉장히 좀 유력한 상황처럼 보여요. 얼마 전에 이제 좀 그동안 이닝을 못 먹다가 최근 두 경기 모두 6이닝을 먹어주기도 하고 스킨스의 유일한 리스크라면 일단은 쿠어스 필드라는 건데 그래도 스킨스는 뭐 플라이볼 투수가 딱히 아니기도 하고 땅볼 요도도 많이 하는 선수예요. 그런 점에서는 콜로라도에서도 좀 괜찮을 수가 있다. 그런 건데 이 경기에서 그냥 하나 거슬리는 거라면 오스틴 곰보가 피츠버그 애들한테 꽤나 뭐 강한 면모가 약간 있었다 정도? 뭐 이런 것들만 좀 거슬리는 것 같습니다. 스킨스가 지금 뭐 사이영 페이스지만은 5승 8패라는 사실 승수를 많이 벌지는 못했어요. 사이영 1번 주자의 활약을 했음에도 팀 자체는 그냥 반땅이었다. 11승 11패였다. 이런 것들이 조금 거슬리긴 하지만 상황상으로는 저는 피츠버그 보는 게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피츠버그가 그동안 이제 어제 경기에서 한번 끊기긴 했었어도 9경기 동안 8승 1패라는 굉장히 좋은 시기에 있었는데 어제 그게 한번 9점을 앞서 나갔는데 거기서 역전을 당해서 끊겼던 이런 분위기가 조금 떨어지는 면은 있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이 정도 선발 차이면 피츠버그를 보는 게 옳다고 생각이 되네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필라델피아 대 디트로이트입니다.
자, 휠러는 스킨스 바로 다음 가는 내셔널리그 사이언 2번 주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전까지는 뭐 이닝 2팀이라든지 뭐 삼진 숫자 이런 면에서는 오히려 스킨스보다도 나은 부분들이 있었는데 올해는 약간 피홈런이 많은 게 조금 발목을 잡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휠러는 요즘에 한 3경기가량 좀 좋지가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바로 직전 경기 양키스라는 상당히 어려운 팀을 상대를 했는데 그때 이제 몸에 맞는 볼이 3개나 있었습니다. 삼진을 8개나 잡긴 했지만 몸에 맞는 볼이랑 이런 것들로 출루를 너무 많이 시켜가지고 거기서 조금 이제 위기를 초래를 했던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요즘에 조금 안 좋았던 모습들은 대부분 원정에서 나왔거든요. 오늘은 홈이다. 요즘에 보니까 홈에서는 경기력이 뭐 흠잡을 때가 전혀 없습니다. 나는 오늘은 다른 날보다는 조금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기는 해. 그리고 양 팀의 이제 또 상대는 스쿠발인데 아메리칸 리그 사이언 1번 주자죠. 이제 뭐 지난번 경기 때는 이제 보 비셋이 스쿠발 상대로 이제 13구 승부를 하고 이제 볼넷을 골라 나간다든지 오래 못 버텼거든요. 그런 경기에서도 6이닝 무실점으로 에이스다운 면모를 보여주긴 했다. 둘 다 굉장히 잘하는 선수라고 요약이 됩니다. 전체 WHIP 1, 2등 선수들끼리 붙어요. 리그에서 출루를 가장 안 시키는 친구들끼리 붙는 거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 에이스의 맞대결이면 저는 일단은 뭐 언더 같은 거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두 친구 모두 다 좀 흔들림이 있었다든지 그런 면모는 아주 뭐 걱정스러운 정도까지는 아닌 걸로 보여요. 약간 휠러도 그렇고 스쿠발도 그렇고 요즘 들어서는 한창 진짜 안정감이 있었던 뭐 7월달 이때에 비해서는 약간의 흔들림이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은 이 정도 에이스들한테 6.5 기준 언더는 가볼만하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둘 다 뭐 이렇게 요즘에 특히 디트로이트가 빠따기세가 굉장히 좋았었어요. 필라델피아도 그렇고 양팀 다 6.5 기준으로 오바가 상당히 많다. 이런 게 있지만은 저는 이런 것들을 무시해야 되는 수준의 선발들이라고 보이거든요. 어제도 이제 필라델피아가 그동안 이제 마무리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지난 몇 년 동안 이제 알바라도는 지금 뭐 금지 약물 복용 때문에 나가 있기도 하고 팀브럴이 있을 때도 필라델피아 마무리가 좀 이제 안 좋았었고 또한 필라델피아가 이제 좀 뒷문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 어제 듀란이 와가지고 사고 만에 세이브를 해주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니까 필라델피아가 영입도 저는 좀 땜빵을 잘했다고 생각이 되기도 하고 저는 이 경기는 6.5 기준에 일단 언더 같은 거 생각이 조금 나고요. 뭐 이런 리스크가 분명히 있으니까 약간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한 점 차 게임 같은 것들도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둘 다 너무 잘해가지고 타이트한 게임이 될 것 같아요. 나는 이 경기가 내일 제일 재밌을 것 같아. 치열하고. 자, 다음으로는 워싱턴 대 미러키 경기입니다. 어빈이랑 우드러프가 붙어요. 자, 제이크 어빈. 저는 얘를 좀 만만하게 보기는 하거든요. 이 친구의 장점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다. 뭐 장타 같은 거 너무 많이 맞고 있고 올 시즌은 특히나 하드히트 비율이 상당히 높고요. 삼진은 전혀 못 잡고 있고 뭐 그나마 제구력이 조금 있는 정도다. 뭐 이런 건데 이러다가도 가끔 가다가 막 7이닝 8이닝 먹어주고 할 때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골치가 아파. 바로 이제 직전 경기에서도 얘가 7이닝 2실점을 하는 그런 좋은 활약을 선보였었다. 작년에도 그런 활약들이 조금 이어지는 구간들이 약간 있긴 했었거든요. 근데 올 시즌에는 어쨌든 6월달 이후로 피홈런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라텔이 전체 피홈런 1위였었고 2위 그룹이 몇 명 있거든요. 어빈이라든지 뭐 갤런이라든지 뭐 페피오 막 이런 애들 있는데 어빈이 6월달 이후로 6, 7월달에 특히 피홈런을 많이 맞아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고전하고 있었거든요. 난 그런 부분에서 일단 어빈은 만만히 보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데 그리고 이제 미러키의 우드러프 같은 경우는 복귀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지난번 경기는 85구를 던졌고 얘는 이제 한 69밖에 안 던지는 날에도 좀 괜찮으면 6이닝까지 먹습니다. 원래부터 제구력 같은 것들은 괜찮은 편이고 삼진도 꽤 잡는 편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WHIP가 조금 낮은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봤을 때 뭐 구속 같은 것들은 약간 안 나오지만 전성기랑 흡사한 피칭을 해주고 있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일도 우드러프가 물론 뭐 한 7이닝까지 버티고 그럴 일은 좀 기대하기 어렵겠지만 슬슬 이제 좀 투구수도 늘려나가고 있기도 하고 저는 우드러프가 당연히 좀 기대치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제 말했다시피 이거는 양 팀의 좀 체급차가 많이 커 보여요. 저는 더구나 이제 워싱턴은 어제 15안타 하나 치는 꽤나 괜찮은 빠따를 보여줬지만 미러키가 25안타 4홈런이라는 더 센 빠따로 응수를 했다. 저는 어제 같은 경기보다는 그냥 무난하게 미러키가 가져가는 게임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워싱턴은 내일 우한 상대로 홈 경기를 맞이를 하는데 보통 이제 이게 가장 많거든요. 표본이. 근데 우한 상대로 홈 경기일 때 OPS가 가장 떨어지는 팀이 워싱턴이다. 이렇게 워싱턴은 내일은 빠따기 대치가 조금 줄어들 수도 있을 것도 같습니다. 미러키가 체급이나 여러가지 면에서 많이 우세하다. 메이저리그 현재 전체 1위 팀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마이애미 대 양키스 경기입니다. 유리 페레즈랑 슐리 틸러인데 제가 어제 경기도 이거 양키스를 좀 쉽게 보기가 어렵다 이랬었는데 오늘 경기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는 로돈이랑 정크라는
선발 투수 차이가 꽤 컸는데 오늘은 좀 반대로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유리패제는 전혀 만만한 선발이 아니죠. 올 시즌 복귀하고 초반에는 또 이제 공도 많이 못 던지기도 하고 제구 문제라든지 많이 처맞는 것들 그런 게 있었지만은 유리페레즈 요즘에 그냥 좀 깔끔한 편입니다. 7월달 최근에 5경기 동안 28이닝에 1.29로 삼진 잘 잡고 있고 볼넷 적고 피어러 많이 안 맞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이제 부상 전에 얘가 이 나이가 굉장히 어리기 때문에 되게 촉망받는 유명해졌었는데 요즘에는 부상당하기 전에 모습이랑 슬슬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닝만 조금 더 먹어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양키스 입장에서 꽤나 까다로운 상대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슐리틀러 이 친구도 뭐 신인급 선발인데 이제 3경기 했었죠. 근데 보이는 거는 제구 문제가 조금 눈에 띄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3경기 동안 볼넷이 뭐 9개다. 피홈런도 뭐 매경기 한 3개씩 맞고 있고 뭐 이렇게 하고 있긴 한데 지난번 경기 때는 사실 야수들의 수비도 안 좋았고 하지만은 본인도 볼넷이 4개나 있었고 이러면서 당연하게도 유리 페레즈보다는 낮은 레벨로 봐야 될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그리고 이건 좀 보이는 게 어제도 양키스가 그 영입해온 불펜 투수들이 많이 뛰었잖아요. 제이크 버드를 필두로 해가지고 카밀로, 도발, 베드나르 다 많이 던졌는데 그 3명의 불펜들이 2.1이닝 동안 이제 10피안 안타 3볼넷으로 9실점이나 저지르면서 아예 경기를 내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여기다가 윌리 카바이로 우익수까지 볼을 빠뜨리는 실책까지 저지르기도 하면서 양키스는 영입생들이 정말 못했거든요. 그나마 지금 맥마흐는 되게 잘해주고 있는데 딴 애들이 영 좋지가 않은 상태예요. 그리고 어제도 또 이제 볼피가 실책을 저질러가지고 제가 요즘에 양키스의 수비 실책이 상당히 많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볼티는 아주 오바 제조기입니다. 최근에 13경기 동안 홈런이 7개예요. 상당히 좋아. 어제도 하나의 실책과 홈런을 또 이제 치기도 했었는데 볼피 요즘에 실책 많고 빠따에서는 결이 있다. 어제 보니까 또 이제 마이애미의 빠따도 상당히 강한 면모가 있었었죠. 스타벅스 같은 애들도 그렇고. 저는 오늘은 어제보다도 마이애미의 역배 가능성 그런 것들이 높아 보이는 날이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요. 좀 배당이 안 나오니까 좀 별로긴 한데 저는 마이애미의 뭐 프렌이라든지 뭐 승리 오바도 조금은 생각해 볼게요. 저는 양키스도 지금 빠따가 요즘에 홈런 치는 것도 그렇고 아주 뭐 별로다 이렇게 생각 안 해가지고 마이애미가 뭐 역배 같은 것들도 볼만 하겠지만은 조금 뭐 리스크가 있는 것 같다. 그러시면 오바 같은 것들도 나쁘진 않을 것 같긴 하네요. 다음으로는 매치 대 샌프란시스코 경기입니다. 센가랑 이제 덩카이웨이라는 선수가 붙는데, 좀 이제 덩카이웨이라는 선수는 대만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얘가 이제 PCL이라는 마이너리그에서 이제 퍼시픽 디비전이 하나 있어요. 거기는 빠따가 센 리그로 유명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엘파소 같이 유명한 팀들도 있고 좀 고도가 높은 쿠어스필드 느낌이 나는 그런 구단들이 되게 많거든요. 거기서도 상당히 잘했었다. 마이너리그 최근에 6경기 전부 다 트리플 A 수준이었었는데 여기서 24.1이닝 동안 0.74라는 뭐 이닝 소화는 많이 못했어도 삼진 42개 잡고 피어런이 하나도 없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마이너에서도 그렇게 막 길게 소화를 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아마 내일도 길게는 안 던질 것 같은데요. 비벤스라든지 뭐 트리스탄 백이라든지 여러 불펜들을 많이 써보일 것 같아요. 샌프란시스코가. 근데 지난번에도 어제 경기도 피터슨이랑 로비레이가 홈이랑 원정만 바꿔서 붙는 경기였었는데 지난번에도 생가가 등판했을 샌프란시스코가 불펜 데이를 돌렸었거든요. 그때도 이제 매치가 샌프 원정에서 5대3으로 이겼었습니다. 근데 이날도 보면은 센가의 상태가 사실은 좋지가 못했었어요. 센가는 이날 이제 볼넷을 5개나 저지르고 피어런을 2방이나 맞았다. 근데 3실점밖에 안 했어요. 이거는 오라클 파크라는 그런 구장의 특수성이라든지 좀 그런 면에서 이득을 많이 봤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에 이제 샌프란시스코는 그 이제 득점권에서 7타수 무안타. 제가 이 시기에 샌프가 득점권 23타수 무안타에 빠져있던 시기다. 어제 그런 얘기를 들었었잖아요. 이때도 그랬습니다. 저는 센가의 상태가 정말 좋지가 못했는데 하필이면 그때 샌프란시스코에 빠다가 정말 벌렸던 시기고 그래가지고 센가가 겨우겨우 그냥 뭐 승리를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여전히 센가는 지금 의심하고 있는 시기예요. 물론 올 시즌은 되게 잘해왔었지. 어쨌든 간에 1점대 방어에서 지금 2점대로 올라가기도 하고 저는 이거보다도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센가가 센세이션을 했었던 그때 데뷔 시즌처럼 보여주려면은 기본적으로 삼진을 많이 잡아야 되고 그리고 이닝을 좀 먹어줄 필요가 있는데 지금은 2m의 면모가 전혀 없거든요. 나는 이 정도의 배당을 받을 만큼 센가가 그렇게 효율적이진 않다고 생각을 해. 센가가 나오는 날에는 오히려 매치를 조금 낮게 해보고 있거든요. 거기다 이 덩카이웨라는 선수 이 친구도 물론 믿을 건 아니야. 선발 투수 차이가 되게 커 보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얘가 뭐 길게 던지지 않을 거라면은 샌프란시스코 불펜데이는 저는 그렇게 막 깎아내리지는 않아요. 나는 오히려 센가의 리스크가 커 보여가지고 더구나 지금 매치가 제가 볼 때마다 빠따가 진짜 형편없어 보이거든요. 딱 요즘이.
일단 그런 거 생각했을 때는 어제도 샌프란시스코가 6연패를 끊고 반등의 기미를 살짝 보이긴 했으니까 저는 이 경기는 샌프란시스코의 프린이라든지 뭐 그런 쪽으로 보고 싶네요. 언더버는 많이 어려운 것 같아. 저는 센가는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뭐 믿을 만한 상태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매치에 빠따도 그렇고요. 자, 다음으로는 시애틀 대 텍사스입니다. 카시오랑 메리 켈리가 붙네요. 텍사스도 원래 오늘 디그로 등판 차례였는데 메리 켈리가 영입돼가지고 바로 올라온다고 합니다. 메리 켈리가 뭐 나름대로 휴식일도 조금 있는 편이고 충분히 나올 만한 것 같아요. 메리 켈리도 지난번 경기 때 6.이닝 동안 이제 뭐 실점 2점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에우제니오 수아레즈의 실책 거기다가 이후에 이제 또 바로 오닐 크루즈한테 홈런을 맞아가지고 조금 불운한 그런 경기였었어요. 그날 이제 되게 좀 타이트하게 진행이 돼가지고 6.2이닝 동안 1실점을 하는 좀 아쉬운 경기가 있었습니다. 어제는 켈리는 활약 자체는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올 시즌 방어도 그렇고 충분히 텍사스가 거금을 주고 데려올 만한 그런 트레이드 대상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 카시오는 지난번 경기 때 이제 어슬레티스 원정 가가지고 7이닝 2실점을 해줬습니다. 원래 올 시즌에 보면은 홈이랑 원정 편차가 좀 있는 편이거든요. 홈에서는 2.29, 원정 4.31 이런 식인데 지난번에는 원정에서도 조금 잘했었어요. 바로 그전 경기 때 이제 홈에서 미러키한테 고전했던 거 생각하면은 원정에서도 조금 이제 수복을 했다. 그렇게 볼만한 것 같습니다. 두 선수 모두 다 지금 뭐 방어율이나 이런 상태들이 조금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두 선수 모두 다 이제 8월달, 다른 달보다는 8월달이 특히 좋지가 않은 애들이다. 뭐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약간의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어제 뭐 8월달에 안 좋았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드러나진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원래 어제 피베타도 되게 좋은 경기를 했습니다. 7이닝 동안 피안타가 하나밖에 없었는데 피베타가 8월달에 6.12라는 굉장히 안 좋은 성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는 거 보니까 뭐 이런 거는 아무래도 여태까지 누적됐던 거고 올 시즌에 잘하고 있는 친구들이라면은 그냥 믿고 가도 되겠다. 뭐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저는 둘 다 내일은 좀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제도 시애틀이 정말 어렵게 승리를 했는데 그래갖고 지금 텍사스는 시애틀 원정에서 8연패째가 되는 거거든요. 아마 좀 길게 보면 12승 1패인가 막 그렇게 될 텐데 네, 저는 텍사스가 사실 보강을 빠따 했어야 되는데 그냥 마운드 업그레이드한 건 그냥 조금 더 뭐 언더팀의 냄새가 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뭐 7.5 기준 언더라든지 타이트한 게임으로 간다면 한 점 차 게임 가능성이 또 있을 것 같다. 뭐 그런 식으로 내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클리블랜드 대 미네소타입니다. 여기는 일단은 베일리 오버가 간만에 이제 복귀 등판이에요. 베일리 오버가 사실 올 시즌은 좀 좋지가 못하죠. 그 전까지는 뭐 3점대 방어도 많이 보여주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올해는 5.28로 정말 좋지가 못한 것 같습니다. 글쎄 여전히 뭐 체인지업 같은 것들은 살아있고 이런데 너무 이제 플라이볼 피처이기도 하고 피홈런이 다소간에 좀 많았었거든요. 그나마 이제 마이너리그 가가지고 거의 뭐 한 달 만에 올라오는 거니까 마이너리그 가가지고 최근에 2경기 동안 뭐 한 5이닝까지도 먹어주면서 안정감 있는 경기력을 보여주긴 하더라. 그런 게 있는데 여태까지 클리블랜드 상대로는 굉장히 강했었어요. 10경기 동안 55.2이닝에 2.10이었었고 클리블랜드의 프로그레시브 필드 가서도 2.60으로 좋은 면모들이 있었다. 그동안 이제 베일리 오버는 클리블랜드한테 강한 편이었다는 건데 바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네소타한테 8경기 동안 뭐 46.2이닝, 2.51에 피홈런 5개. 둘 다 뭐 상대 전적이 좋은 편이라는 거거든요. 공교롭게도 베일리 오버는 못해가지고 마이너리그 갔다가 이제 갓 복귀를 하는 거고. 바이비는 요즘에 이닝 팀도 그렇고 좀 별로예요. 제가 봤을 때는. 재작년에 이제 데뷔 치는데 2.98이었었고 작년에 3.47로 사실상 에이스 역할을 했는데 지금 이 정도의 방어로는 에이스라고 불릴 수가 없는 상태죠. 이게 어제도 미네소타가 제가 거의 뭐 전력의 절반이 날아갔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제 아까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볼티모어, 미네소타, 애리조나 이런 애들이 많이 내보냈잖아요. 빠따적으로 정말 일을 못했습니다. 미네소타도 그런 팀들 중에 하나였었어요. 그래갖고 그냥 저는 오늘도 점수가 미네소타가 바이비가 흔들리곤 있지만은 점수를 많이 내지는 못할 것 같고 뭐 또 한 번 클리블랜드 승이나 뭐 언더 같은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7.5가 아니라 8.5였으면 되게 언더가 편했을 것 같은데 7.5여가지고 사실 언더가 그렇게 맛이 있는 것 같진 않네요. 다음으로는 보스턴 대 휴스턴입니다. 워커뷰러랑 콜튼 고든인데 좀 이제 좀 피하고 싶은 냄새가 나는 경기인 것 같아요. 보스턴이나 휴스턴이나 사실 지금 현재 위치도 그렇고 보스턴은 지금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 3등이긴 한데 양키스를 1승차로 바로 밑에서 추격하고 있거든요. 보스턴 요즘에 기세가 꽤나 괜찮습니다. 그리고 워커 뷰러 제가 지난번에 7월 달에는 성적이 좋았다. 그리고 8월 달에는 특히 성적이 좋다. 여름에 강한 친구거든요. 지난번 경기에서 다저스 상대로 볼넷 5개 또 저지르면서 뭐 그런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워커빌러는 딱히 뭐 믿을만한 선택지는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콜튼 고든 뭐 사실상 휴스턴의 땜빵 선발입니다. 지금 선발진들이 그냥 완전히 뭐 붕괴가 된 상황이니까 그래갖고 얼추 던지고 있는데 일단 뭐 이닝 소화 같은 것들이 아쉽기도 하고
좀 이제 뭐 피홈런 같은 것들이 적지가 않다 뭐 이런 것들이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런 것들에 비해서는 뭐 실적 자체는 뭐 나쁘지 않게 내주고 있는 편이긴 한데 또 크게 믿음은 안 가네요. 저는 선발 투수 모두 다 좀 별로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나마 본다면 워커빌러가 조금 낫다 정도일 것 같은데 어제 경기에서는 이제 또 그 페냐가 복귀를 해가지고 유격수를 봤거든요. 근데 페냐가 바로 부상 복귀하자마자 재발이 됐습니다. 또 못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휴스턴은 어제 또 빠따가 뭐 7안타밖에 못 치기도 하고 점수가 되게 안 났는데 사실 보스턴도 빠따 기세가 그 전까지 굉장히 좀 살아났었거든요. 어제 경기에서 조금 주춤하는 것도 있고 퀀터브라한테 막힌 것도 있겠지만은 어제보다는 조금 편한 선발일 텐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건 조금 그냥 도망가고 싶은 매치인 것 같아요. 한 점차 게임이나 양 팀의 빠따 상태로는 뭐 언더 같은 거 기대해보고 싶은데 이거는 사실 조금 맛은 안 나는 경기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다음으로는 신시내티 대 애틀랜타입니다. 체이스 번즈랑 스트라이더가 붙는다고 하네요. 자, 체이스 번즈 요즘에 삼진 잡는 능력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 거의 뭐 얘는 뭐 전국급급 유망주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27인 동안 삼진을 45개나 잡고 있다. 근데 방어율이 6.26이에요. 지난번 경기는 구속도 조금 나오고 다저스한테 삼진을 10개나 잡는 이제 좀 되게 좀 센 팀을 상대로도 역할을 해주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3실점이 있었습니다. 나는 내일은 둘 다 뭐 삼진 같은 능력은 대단한 선수들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사실 그렇게 막 실속을 잘 챙기지는 못해요. 스트라이더도 복귀하고 초반에 안 좋다가 이후에 좀 괜찮아지는 것도 있었는데 특히나 이제 요즘 들어서 인위도 조금 줄어들고 실점도 한 뭐 2, 3실점가량 해주는 그런 면모들이 있는지라 그냥 방어로 딱 이 정도에 그칠 것 같거든요. 따지고 봤을 때 이제 스트라이더는 올 시즌에 이제 복귀한 시즌이지만은 얘가 가장 좋았었던 22년, 23년 비율상으로 봤을 때 소환 이닝 대비 뭐 삼진 숫자라든지 피홈런이나 뭐 볼넷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부상 복귀 이후에는 조금 떨어져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거든요. 현재 지금 애틀랜타가 선발진이 완전히 무너졌고 빠따적으로도 결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아쿠냐까지 지금 나가리가 됐고 신시내티가 조금 힘을 내줘야 되는 시점 같은데 신시내티도 빠따적으로 별로 증명한 게 많이 없었습니다. 여기다가 또 이제 신시내티는 불펜 구간 가면 약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4경기 연속으로 불펜들의 피로가 꽤나 누적되어 있는 상태다. 이런 것들을 보니까 저는 경기가 그냥 길게 가면은 좀 점수가 더 날 것도 같거든요. 저는 그냥 뭐 오바 같은 거라든지 뭐 신시내티의 뭐 플레이나 뭐 그런 것들 역배 같은 것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신시내티의 역배를 많이 쳐주지는 않아가지고 차라리 그럴 거면 그냥 오바가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물론 선발도 체이스 번즈도 저는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다고 보고요. 스트라이더도 요즘에 실점이 살짝 많아졌다. 뭐 신시내티의 불펜의 피로 누적을 얘기를 했지만은 애틀랜타는 불펜이 더 안 좋은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것들 바탕으로 얘기해 볼게요. 자, 다음으로 어슬렉스 대 애리조나입니다. JT 긴이랑 갤런이 붙는데 JT 긴은 조용조용히 꽤 하더라고. 지난 2경기 동안 이제 5이닝 실점, 6이닝 무실점으로 같은 이제 아메리칸 리그 서부지구의 센 팀들을 상대로 상당히 좋은 피칭을 해줬습니다. 그 전까지 이제 뭐 마이너리그에 갔다 온다든지 아니면 이제 불펜에서 짧은 이닝들을 소화를 했었는데 좀 길게 맡기니까 더 잘해주고 있네요. 작년에도 사실 이런 구간들이 약간 있었지만은 좀 센 팀 상대로 잘했던 게 놀라웠던 것 같아요. 더구나 상대가 내일 애리조나다. 자, 아까도 말했지만 애리조나는 이번에 네일러라든지 또 이제 뭐 에우제니오 수아레즈를 팔기도 하고 여전히 강한 애들이 많이 있어요. 코빈 캐롤도 그렇고 뭐 캐텔 마르테 좋은 빠따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요즘에 애리조나는 그런 것들이 돋보이지 않는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애리조나가 올 시즌에 보여준 빠따 내용을 생각을 하면은 사실 수아레즈나 뭐 그런 애들이 빠졌다고 해가지고 이 정도까지 초박할 건가 봐 생각이 들 정도예요. 최근에 일단은 뭐 연패를 6연패나 기록을 하고 10경기 동안 뭐 1승 9패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 빠따도 굉장히 안 좋았었죠. 지금 이제 한 8경기째 전부 다 한 자릿수 안차에 그치고 있고 막 이런데 요즘에 그냥 애리조나 분위기가 정말 좋지가 못합니다. 당장 뭐 내일 나아질지는 모르겠지만은 애리조나의 분위기를 반전시킬 만한 그런 선발도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죽하면은 잭 갤런은 이제 올 시즌 끝나면 FA여가지고 반년 렌탈도 가능하거든요. 저렴하게. 근데 이 친구를 아무도 안 샀어요. 그래갖고 트레이드가 안 됐습니다. 왜냐면 그냥 너무 못하고 있으니까. 딱 봐도 얘의 가치가 떨어진 게 보이니까. 그나마 이제 커리어상으로는 8월달에 가장 잘했었다. 뭐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은 단순하게 그냥 올 시즌은 이런 것들을 될 만한 시즌이 아닌 것 같아요. 너무 못하고 있다. 그나마 이제 지난번 경기 때는 또 이닝 소화도 나름대로 해주기도 하고 공도 많이 던졌었거든요. 그리고 뭐 구속 같은 것들도 평소보다는 잘 나왔다. 너클 커브 뭐 잭 딜러는 원래부터 너클 커브를 많이 쓰는 선수인데 좀 범타 유도 같은 것들 잘 해주고 이랬었는데 그래서 그렇다고 할지라도 좀 실점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피츠버그 같은 빠따 약팀한테도 6이닝 4실점을 했다. 이런 것들을 보니까 그냥 저는 지금 갤런이 물론 뭔가 뭐 믿을 구석이 없다 그 정도는 아니긴 하지만 지금 애리조나의 빠따 상태라든지 갤런도 그렇게까지 믿을 만한 선수가 아니란 걸 생각했을 때 저는 또 한 번 그냥 어슬렉시스의 뭐 역배 같은 거 보고 싶어요. 뭐 저는 매번 요즘에는 어슬렉시스가 빠따의 기세가 약간은 죽은 편이긴 하지만
요즘 니커츠도 그렇고 그전에 뭐 소더스톰이라든지 뭐 로렌스 버틀러 좋은 애들 되게 많잖아요. 특히나 커츠는 요즘에 70경기 동안 홈런 23개라고 하던데 뭐 이런 것도 탈려가지고 어슬레티스를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슬레티스가 지금 그 이제 8경기 동안 7승 1패를 달리는 반면 애리조나는 10경기 동안 1승 9패다. 양 팀의 분위기가 상당히 차이가 나 보인다. 그런 것들을 발판 삼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천사 대 화싹 경기입니다. 핸드릭스 대 시발레 경기인데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요즘 또 화싹이 여기 있는 것처럼 OPS가 상당히 또 올라와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지난 2경기 동안 17안타 4홈런, 11안타 4홈런 뭐 이렇게 치면서 사실 한 일주일 전쯤에도 빠따가 굉장히 올라왔었는데 사이에 살짝 죽었거든요. 그러더니 또 살아나고 있다. 최근에 10경기 동안 홈런을 23개를 까고 있습니다. 요즘에 화싹은 뭐 트레이드 전후로 그냥 해가지고 빠따가 되게 좋은 것 같아 보여요. 오죽하면 시즌 내내 얘네들 OPS가 거의 뭐 최하위권이었는데 지금 696이니까 거의 뭐 OPS 0.7에 근접을 한 셈입니다. 그만큼 요즘에 빠따가 괜찮다. 여기다가 지금 천사는 빠따적으로는 분위기가 되게 안 좋아요. 9경기째 한 자릿수한테 그치고 있고 홈런 승률도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이제 또 트라웃까지 아마 그 경기를 한번 또 걸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저는 요즘에 천사는 사실 화싹한테도 뭐 유리한 부분이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더구나 이제 뭐 에런 세이발레도 이제 이적한 이후에 오락가락 많이 하다가 최근에 한 2경기가량은 뭐 이닝도 적당히 먹고 깔끔하게 해주고 있긴 합니다. 핸드릭스도 뭐 좋은 날도 있긴 하지만 저는 핸드릭스는 나이가 너무 많고 기대감이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정도 배당 차이면 그냥 차라리 화싹의 역배를 또 한번 보고 싶다. 천사에서 뭐 키쿠치라든지 소리아노 이런 애들이 나오는 게 아니면 저는 늘 경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도 한번 화싹의 역배 쪽으로 바라보는 날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샌디에고 대 세인트루이스입니다. 바스케스랑 이제 맥그리비가 붙는데 사실 이제 바스케스는 요즘에 이닝 소화 능력이 굉장히 떨어져요. 최근에 이제 5이닝 미만 경기가 6경기인데 5승 1패였었어요. 5승 1패. 팀은 많이 이겼다. 경기 내용상으로 언더게임도 되게 많았었고 한두 점 차로 마무리된 게 엄청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스케스가 좀 짧게 가져가면은 괜찮게 해주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재구 문제도 있는 편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뭔가 길게 쓰기가 어려운가 봐요. 마침 샌디에고는 뭐 시오스 같은 애들 사오기도 하고 지금 불펜을 더 보강을 했기 때문에 아마 바스케스 같이 얘네들 한 5이닝 굴리고 남은 기간을 불펜으로 때우는 그런 운영이 충분히 가능해 보이거든요. 샌디에고는 사실 제가 이제 뭐 올 시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불펜이 전체 1위였던 기간이 상당히 길었었고 제가 이거를 5월 17일 이후로 업데이트를 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기간 동안 막 불펜 순위 6등까지 내려가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전체 1위를 수복을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뭐 보강도 그렇고 불펜이 그냥 완전 되게 뭐 메이저리그 1위급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난 내일도 그래서 바스케스 특유의 이런 거 짧게 쓰고 팀은 실리를 챙기는 이런 운영이 조금 더 써먹을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여기다가 지금 요즘에 샌디에고는 빠따적으로도 분위기가 꽤나 괜찮다. 어제도 좀 힘들게 가다가 클러치 상황에서 잘해줬잖아요. 저는 뭐 마차도라든지 뭐 타티스 같은 애들 이런 애들이 조금만 더 클러치 때 빛을 발해줬으면 좋겠다. 그만큼 요즘에 샌디고는 뭐 주자 장작 쌓는 것도 그렇고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6연승이기도 하고요. 반대로 세인트루이스는 이제 맥그리비가 나오는데 저는 사실 얘를 조금 좋게 봤었거든요. 근데 뭔가 지켜보니까 원오브댐 그냥 전향이 신인 투수 중에 한 명인 것 같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나마 지난번 경기 때는 이제 쿠어스필드 원정 가가지고 7이닝 2실점으로 좀 좋은 경기가 있었는데 바로 다음 경기 때 샌디에고 상대로 또 이제 만났을 때 조졌다 보니까 의심이 많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맥그리비가 조금 괜찮은 날이면 한 6이닝 7이닝 먹어주고 그런 날이라면은 그러면은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사실 얘를 뭐 아무리 좀 까보고 해봐도 언제 잘할지 잘 모르겠어. 저는 요즘 분위기 상으로는 샌디에고가 괜찮은 것 같고 만약에 맥그리비가 조금 잘해주는 날이다. 그러면 한점차 게임 같은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바스케스 경기 때 타이트한 게임들이 상당히 많더라. 이거는 샌디에고에 빠따 역량에 달린 게임인 것 같은데 저는 요즘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세인트루이스는 이제 뭐 6경기 동안 1승 5패에다가 요즘에 빠따는 계속 안 좋은 모습도 있어가지고 샌디에고를 또 한번 좋게 보고 한점차 게임도 약간은 냄새를 맡아보도록 하겠습니다.